먼저 제왕의 기본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제왕은 12운성의 흐름에서 제일 정점에 위치하는 기운입니다. 여기서 정점이라는 것은 기운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이고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불어 제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제왕의 흐름이 도래했다고 실제적으로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향적 특성이나 마음가짐에서 제왕과 같은 기운이 내재하고 운세 흐름에서 그러한 기운이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왕의 성향이나 마음가짐에 합당한 현실적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욕구불만이나 주변과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제왕은 명칭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강하고 행동력이 좋으며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 싶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도 확실하게 합니다. 또한 제왕의 자리라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강력한 결단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 희생이나 큰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는 큰 일을 해나가거나 큰 스케일의 일을 할 때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큰 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위치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의 기운은 자신의 특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직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가 아니면 프리랜서나 목표지향적인 영업 관련 일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단점은 어떤 위치의 정점에 올랐어도 작용하고 오르지 못했어도 작용합니다. 만약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정점에 올랐다면 보통 역사적 사례를 보아도 제왕이라는 위치는 고독하고 편집증과 강박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더불어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불만이 쌓일 수 있고 때로는 주변으로 그 불만의 기운을 발산하여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기운이 너무 과대하게 되면 강압적이고 독단적이며 폭력적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왕의 위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너무 과대해지면 사치심이 커지고 내실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의 십성론적 특성을 일주에만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제왕의 기운이 일주에 작용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호일주, 정사일주, 무호일주, 기사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가 됩니다. 먼저 병호일주와 정사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에서 제왕의 기운은 겁재로 작용합니다. 겁재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틀린 기운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시작 기운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가장 극명하게 그 오행의 특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특히 병호일주와 임자일주는 그 시작 기운이 양의 기운인 만큼 발산적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사주 구조에서 이 일주의 기운을 강하게 억누르는 기운이 없다면 활발하게 자신의 기운을 외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만큼 병호일주와 임자일주는 에너지가 넘치고 열심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역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집중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에너지의 발산이 막히게 되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사일주와 계해일주는 일주의 시작 기운인 일간이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관조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겉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분주하고 열심히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기운을 뻗쳐나갈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또한 정사일주는 화기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과 열정이 충만한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발산시키지 못하면 속병이 생기거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해일주는 수기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성과 냉철함이 충만한데 이 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니컬해지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자신을 깔보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오일주와 기사일주에게 제왕의 기운은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무오일주는 사주 원국에서 인성의 기운이 상관의 기운을 크게 제어하지만 않는다면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일주의 일지인 오화는 도와 쌀의 기운이지만 역마쌀의 기운까지 발현이 되어 자신의 영역을 공간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 크게 넓혀가게 됩니다. 더불어 기사일주는 일주의 시작 기운이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강하고 뚜렷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은 이상과 야망이 크기 때문에 조용하고 은근하게 자신의 위치를 높여가고 적절히 본인이 중심이 되고 무대 위로 올라가기를 꿈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왕의 해석에 대한 편견을 보겠습니다. 제왕이 연주에 작용하면 청소년의 시기가 왕성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유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제왕이 월추에 작용하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형제들이 잘 될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를 억누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제왕이 일주에 작용하면 꿈과 야망이 크고 때로는 허세를 부릴 수 있으며 부부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배우자가 아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제왕이 시주에 작용하면 자녀덕이 약하고 말년에 고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왕의 기운이 사주 원국에서 어느 위치에 작용하냐를 떠나서 제왕의 기운이 강하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 역으로 그만큼 잃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기운이 잃게 되는 가장 큰 것은 인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베풀고 주변을 위해 힘을 써도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의 덕을 본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 고독감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왕의 기운이 강하다고 무조건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제왕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나 제왕의 기운을 품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잘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 있어 결혼은 조금 늦은 나이에 하거나 한 번의 실패 뒤에 재혼을 하거나 너무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이면의 의미를 살피면 좋습니다. 즉, 제왕의 기운은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권위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특성이 강하다면 이에 대해 적절히 조절하면서 필요한 곳에만 자신의 강한 에너지의 장점을 발현시키면 좋습니다. 더불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제왕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과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의 기운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태의 기운과는 지지충의 관계이고 장생이나 묘의 기운과는 지지삼합의 관계가 됩니다. 이는 태의 기운과는 무조건 안 좋고 장생이나 묘의 기운과는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주 원국의 특성이 각 12운성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충분히 관계성에서 좋고 나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주 원국의 특성을 살피고 12운성론의 관점을 참고하여 보면 좋습니다.